It's my pleasure to be here.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가 여기서 한국 친구분들을 좀 만났는데요. 그래서 영어로 연설을 하고자 합니다. 제가 지금 오래된 중국 친구들의 앞에서 영어로 한국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참 정말 글로벌한 세상이죠. 오늘의 주제는 바로 Building a Compliance Ready Blockchain입니다. 역사, 과거, 그리고 오늘날,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저를 찾으실 수 있을까요? 어디 있을까요? 저는 중간에 있는데요. 안경을 쓰고 있는 하얀 셔츠를 입고 있는 여기 있는 남자입니다. 한 4년 전 혹은 5년 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빛 엔젤스 클럽이라는 곳에서 그런 것을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과 비슷한 그런 컨퍼런스를 했던 시간인데요. 2014년에 BAC를 시작했습니다. 니오의 역사를 한번 보면은 2014년에 저희가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고요. 베이징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초기 자본 투자를 받았는데 약 9만 달러죠. 굉장히 좀 작은 금액인데 한 1년 정도의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아키텍처를 만들 수 있을지 디자인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고요. 그리고 1년 뒤에 이제 2015년에 첫 번째 코드를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심사숙고한 기간이 좀 있었기 때문에 4개월 뒤에는 첫 번째로 테스트넷을 발표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첫 번째 ICO를 했고요. 대략적으로 약 7만 달러 정도의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70만 달러의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ICO를 두 번째로 했고요. 약 380만 미달러 정도를 자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자금 현황이 좋았는데요. 지금 현재와 비교했을 때면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죠. 그때 당시에는 컸었는데. 그리고 2017년에 다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니오로 이제 이름을 바꾼 거죠. 이게 바로 웨스턴에서 조금 주목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오리지널했고 그리고 경제 시스템도 굉장히 오리지널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제 니오로 많이 바꾸는 계기가 됐죠. 2달 전에 처음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주요 데프콘이라는 그런 컨퍼런스를 했는데요. 대부분 이제 참가자들이 다 개발자들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한 600명 정도가 참석을 했고요. 정말 성공적이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니오가 무엇이냐, 왜 우리가 재브랜딩을 했느냐라고 한번 살펴보시면 비전이 굉장히 분명했습니다. 미래의 저는 스마트 이코노미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로 그 세 가지가 포함됐죠.
디지털된 경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화폐, 자산뿐만 아니라 모든 게 디지털화 된다는 겁니다. 아이덴티티나 그리고 사물 인터넷 모든 게 다 디지털화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게 디지털화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랭귀지가 언어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면은 프로그램이 가능한 경제가 필요합니다.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그런 행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계약을 성립할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트러스트레스, 즉 신뢰가 없다라는 건데 트러스트레스라는 거는 트러스트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사실 트러스트, 신뢰가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가 좀 더 맞겠죠.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신뢰가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신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든다고 생각하는데 대부분의 거래 비용의 한 3분의 1 혹은 절반 정도가 신뢰를 위해서 지불이 되죠. 규제자들 그리고 변호사들 등등등 계약을 하는 데 있어서 신뢰를 성립하기 위해서 우리가 너무나 많은 비용을 쓰고 있는데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신뢰가 필요 없는 그러한 경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비용이 적어지겠죠. 최근에는 위스 레이팅이라는 미국의 독립적인 신용 평가사인데요. A는 좋은 거, 그리고 B는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그리고 C가 어느 정도 괜찮은 거, 그리고 D가 조금 약한 것으로 분류를 해놨는데요. 이서리움과 스텔라 리플이 B에 속하고요. 니오가 A에 속합니다. C에는 이제 비트코인이랑 비트코인 캐시 등이 속하고요. 네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이 신용평가사는 첫 번째는 가격 변동성, 그리고 두 번째는 얼마나 보상을 받는지, 즉 수익률 변동성을 보고 있고요. 기본적인 기술, 그리고 또 펀더멘탈, 얼마나 교환이 가능한지 그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니오는 과거에 몇 년 동안 참 성공적이었습니다. 커뮤니티가 없었다면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시티 오브 자이온이라는 것은 주로 보스턴에서 시작을 했고요. 많이 이제 거기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참여자가 많은 상황입니다. 물론 중국어를 사용하는 개발자 커뮤니티도 있습니다. 다른 커뮤니티도 생겨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틀 전에 멜번에 제가 갔었는데 개발자들이 니오 리서치라고 해서 브라질의 개발자들이 왔습니다. 굉장히 학업적인 아카데믹 부분에 있어서 능통했던 분들이었죠. 그리고 레드포색은 화이트 해커 그룹입니다. 보안 측면에서 생겨난 그런 커뮤니티로 문제를 같이 해결하고 저희를 위해서 이제 보안 오디트를 해주기도 했습니다. 니오는 중국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문서들이 다 중국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다양한 언어로 저희가 테스트를 하고 있고 여러 커뮤니티가 이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약 10개 정도의 언어로 지금 번역이 되어 있고요.
여기 약 8만 명의 이제 가입자들이 있습니다. 오프라인에도 굉장히 활동적인 사람들이 많은데요. 매달 한 5번 정도를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고 공유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도쿄, 타이페이, 그리고 멜번, 시드니는 내일 가고요. 그리고 서울 여기서도 있죠. 내일 열립니다, 회의가. 다음 달에는 유럽 투어를 할 거고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그리고 프랑스에서 회의를 가질 것입니다. 이러한 여기 보시는 것들이 D앱입니다. 게임도 있고 허쉬파피 같은 게임도 있습니다. 자, 가격을 한번 보시죠. 이거를 한 이틀 전에 제가 스크린샷을 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완벽히 좋은 지금 시점은 아닙니다. 이제 가격을 보여드리기에는 저희는 지금 현재 6위에 등록되어 있고요. 탑5 중에 한 3개가 거의 다 비트코인 관련된 것들이고요. 꽤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 목표가 6위는 아니고요. 더 나은 목표를 가지고 더 높은 목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무엇이냐 하면 한 2달 전에 저희 목표를 발표를 했는데요. 바로 니오를 2020년까지 넘버원 블록체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 2년 정도 시간을 두고요. 굉장히 높은 목표인데 그렇다고 해서 가장 높은 가격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시총이 가장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니오가 가장 인기 있고 선호되는 그러한 블록체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고성능 다각화 생태계 그리고 또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이 목표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컴플라이언스가 앞으로 몇 년간 매우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킬러앱스를 보시면은 제가 몇 년 동안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요. 킬러 앱이 블록체인에서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2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탈중앙화된 골드, 금이다라는데 이게 무엇이죠? 바로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은 자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트코인이 실제로 어떤 결제를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느리고 아직은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투기가 되고 있는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많이 거래가 되고 있는 코인이죠. 그리고 2번째는 바로 ICO입니다. 2017년에 ICO가 엄청나게 확장을 했는데 ICO의 성장을 통해서 이더리움이 바로 2위의 랭킹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여기서 중간에 빠진 게 있습니다. 바로 빠진 부분은 바로 거래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더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서 비트코인을 사는데 그리고 ICO에 참여하는 이유는 코인을 받은 코인이 더 높은 가격에 팔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거래소는 중앙화가 되어 있는데 문제가 있죠. 과거에 보면 바로 거래소의 중앙화된 거래소는 굉장히 빨리 없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우틴 고트가 이제 해킹이 된 것을 보았고요. 비스탬프가 유럽에서 생겨났죠. 가장 큰 거래소 중에 하나고요. 호비스랑 BTCC, OK코인 이런 것들이 이제 중국에서 생겨났습니다. 몇 달 전에. 하지만 중국 정부가 폐쇄한 것을 알고 있죠. 신용화폐가 이제 거기서 빠져나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FBI에 의해서 러시아의 이제 어떤 거래소가 차단된 것을 또 경험을 했습니다. 여기서 규제도 많이 생겨났고요. 빗썸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거래소인데 파이낸스가 가장 큰 또 다시 거래소가 되었는데 업빗이라고 또 생겨났는데 가장 거래량이 많은 그러한 거래소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너무나 빨리 변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죠. 앞으로 몇 년간 미래에는 이런 중앙화된 거래소는 빨리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안 문제 때문이죠. 해킹이 되는 이슈가 있습니다. 해킹이 돼서 코인이 없어지면 절대로 다시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규제가 있고 중앙거래소가 된다면은 이런 것은 대부분 중앙거래소가 되기 위해서는 라이센스를 받아야 되는데 취득이 어렵고 이제 규제가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보안의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큰 그런 거래소들이 빨리 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현재 유저 경험이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현재 상황은 5가지 요소를 가져야 되는데 높은 거래 처리 시스템 TPS가 필요하고요. 피날리티가 필요합니다. 비트코인을 잘 아신다면은 6개의 이제 검증을 끝나야지만 거래가 완료가 되는데요. 피날리티는 하나나 2개가 이제 검증이 끝나지 않으면 이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나 BCU나 리플이나 다 비슷한 그러한 이슈가 있죠. 그래서 거래가 완벽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조금의 리스크도 있죠. 만약에 토큰을 팔고 그리고 돈을 받는다면은 그리고 다시 다른 토큰을 사면은 컨퍼메이션을 딱 한 번만 받아도 되고 한 30초 후에 다시 이게 반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리버스하는 게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완벽한 페널리티를 위한 플랫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터오퍼레이터빌리티가 필요한데 상호 운용성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른 블록체인에서 또 다른 블록체인에서 탈중앙화된 그런 블록체인으로 코인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번째는 디지털 아이덴티티인데 규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규제는 받게 되어 있고요. AML도 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아이덴티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안정화된 그런 코인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은 토큰과 토큰의 교환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안정화된 코인이 필요합니다. 니오는 덱스의 굉장히 좋은 플랫폼입니다. 하이 TPS가 있고요.
완벽한 피널리티가 있습니다. 한 번만 컨퍼메이션을 받게 되면은 그러면 거래가 검증이 됩니다. 그리고 상호 운영이 되는 니오X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플랫폼과 플랫폼 사이에서 이제 코인이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가 있고 리오 아이디라는 건데 또 온톨로지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다양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완벽한 거래소를 위한 5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1000 TPS는 그렇게 완벽한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이 수치를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0년까지 10만 TPS를 샤닝을 하지 않고 처리가 가능하도록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샤드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수치입니다. 경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몇 년간 굉장히 경쟁이 심한 그런 환경이 될 것입니다. DFS에서 최고의 그런 시스템 플랫폼을 찾기 위한 그런 경쟁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기술이 필요하죠. 이거는 쉽습니다. 블록체인이 기술이라는 건 모두가 다 아시죠. 하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또 블록체인의 어떤 장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코시스템 생태계를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생태계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의 생태계가 큰데 커뮤니티가 없거나 생태계가 없다면은 경쟁을 하기 어렵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저희 니오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잘하고 있는데 아직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더 경쟁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은 바로 마지막 부분입니다. 가버넌스와 컴플라이언스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의 커뮤니티에서 이제 천천히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다양한 그런 이해관계를 절충하고 그리고 한 가지 목소리를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봤습니다. 알고리즘을 증명해야 되고요. 1년이나 2년 전에 했는데 정말 이런 마이너한 그런 서버를 차단을 하는 게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다양한 저희는 컴플라이언스 솔루션을 가지고 있고 이게 바로 저희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가 보시면은 첫 번째는 바로 규제 불확실성을 제거합니다.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항상 규제가 있을 때마다 그렇게 변동이 있는데 만약에 컴플라이언스가 있다면 그런 불확실성은 없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기나 다단계 사기 그리고 해킹 등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투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렇게 중앙화된 거래소는 그렇게 투명하지는 않죠. 그리고 마치 다단계 사기 혹은 사기성이 짙은 그러한 문제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컴플라이언스를 이용해서 없앨 수 있습니다. 또 대기업 금융사가 이 분야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온체인에서 또 블록체인 안에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또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실제 비즈니스를 우리 블록체인에서 이룰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제 준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기술이 아니라 바로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무정부주의 커뮤니티 정신이죠. 저는
비트코인 커뮤니티가 그런 자유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굉장히 오픈마인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백서에서 썼듯이 저희는 규제를 준수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고, 실제로 블록체인을 통해서 실제 경제에서 보상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디지털 아이덴티티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고 컴플라이언스가 준비된 기술입니다. 전체 기술이 모든 것이 바로 컴플라이언스에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디오를 이제 만들면서 저희가 컴플라이언스를 항상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탈중앙화된 비잔티 결함 허용 DBFT입니다. 그것은 보시면은 세 가지 거래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트랜스퍼 액션이고, 두 번째는 스마트 계약이고, 그리고 보팅 트랜잭션 투표 거래입니다. 투표를 통해서 누가 컨센서스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투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오를 가진 모든 사람이 블록체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단계인데, 투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블록과 블록에서 사이에서 그 다음에 컨센서스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DBFT의 이점은 바로 빠르고 파이널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한대로 풀 노드로 확장이 가능하며, 또 마이닝이 채굴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감별 가능한 그런 델리게이트가 있습니다. 바이쇼라는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일했던 과학자가 있는데, 운영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오가 감별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왜 DBFT가 왜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현재는 7개의 컨센서스 노드가 있는데, 바로 7개의 관할권에서 있습니다. 한 노드만 컨센서스를 할 수 있는데, 디오는 글로벌 코업을 통해서 컨센서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는 굉장히 투명합니다. 그래서 그런 재판소에서 일어나는 그런 결정 같은 것이 다 공개가 될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주요 기관이 있는데, 디벨로퍼 개발들의 커뮤니티가 있고요. 자연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블록체인 랩도 있습니다. 니오 콘솔은 그런 개발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술적인 지원, 그리고 마케팅 서포트, 그리고 초석 투자가 가능합니다. 니오 글로벌 캐피탈이라는 이제 기관이 있는데, 만약에 프로젝트를 시작한다면은 저희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싱가포르에서 등록된 이제 라이센스를 취득한 이제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입니다.
단순히 투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기술이나 그런 학문적인 학술 연구에 기부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관이 바로 오픈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입니다. 암호화 컨센서스 부분에 있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가버넌스 부분, 레귤레이션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리오는 토탈 토큰의 총 토큰의 5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생태계를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를 위해서 사용이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15%는 생태계 투자를 하고 있고 15%는 유동적입니다. 제가 마무리하기 전에 사진을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2014년에 찍은 사진인데 처음 회의였던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회의를 가진 게요. 그때 당시에 굉장히 흥미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제가 리오 그때 당시는 샤오이라고 불렸던 그런 코인에 대해서 홍콩에서 발표를 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자, 누군지 아신가요? 따오따오총인데 3년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그런 암호화폐 보유자 중에 한 명이죠. 상하이에서 저희가 투자 그런 컨퍼런스를 했는데 여기서 연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에릭 장인데 오른쪽의 사진은 이게 저희 회사입니다. 우리가 이 회사를 시작할 때 얻었던 그런 사무실인데 제가 찍었던 것 같습니다. 2016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코인데스크가 주최한 컨센서스 회의였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오른쪽 사진은 제가 인터뷰를 할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감사합니다.